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해설 강의입니다. 15회 29번 문제입니다. 보수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보수지급약정은 무효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2번 개업공개사와 의뢰인 간의 보수 지급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잔금 치러야 중개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이 아니고요. 3번 주택 외의 중개상물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요.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의 경우는 1000분의 7, 임대차는 최대 1000분의 6입니다. 15억 이상인 경우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중개대상물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가 정하는 보수를 받는다. X죠.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입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무소 관할입니다. 만약 분사무소에서 중개행위를 했다면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0번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이게 참 기출문제가 그 당시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데요. 수도권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액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액인 경우는 1억 4,500만원 이하인 경우 4,8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죠.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를 수도권이라고 하고요. 과밀억제권액은 수도권 중에서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만이 과밀억제권액입니다. 예를 들면 양평군이라든지 가평, 청평 이런 데는 기타 지역에 해당됩니다. 수도권이라도. 기타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1억 4,500만원 이하인 경우 X죠. 기타 지역은 7,500만원 이하인 경우 2,5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죠. 또 수도권이라 하더라도 이천시 같은데, 평택시 같은 데는 또 8,500만원 이하인 경우 2,800만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이라는 말 X고요. 2번 주택 임대차로서 우선 면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 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무효이므로 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부여할 수 없다. 쉽게 말하면 가짜 임차인이죠. 가짜 임차인. 최우선 변제만 받으려고 주민등록만 전입신고해 놓은 경우, 이런 경우는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당일 또는 그 이전에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기준으로 우선면제 효력이 발생한다 했는데,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이죠. 대항력이 다음 날 생기기 때문에 다음 날입니다. 주민등록을 마친 날이 아니라 다음 날 기준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저당권 설정된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의 소액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에 대지에 관한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 소액 임차인은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가 최우선 변제죠. 예, 최우선 변제 못 받습니다.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런 경우 법정지상권도 성립하지 않죠. 나대지의 저당권을 먼저 설정했기 때문에 그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주택이 신축될 걸 예견할 수 없었으니까요. 5번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목적물을 표시하면서 아파트의 명칭과 그 전유 부분의 동호수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된 확정일자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했는데 볼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똑바로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동호수 누락되어도 보호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입신고를 물론 동호수 잘못했다면 당연히 보호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번 문제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지역농협의 경우 2천만 원 이상으로 옛날에 1,000만 원 이상이었는데 2천만 원 이상으로 2023년 1월 1일부로 2천만 원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내용이고요. 니은은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 제공한 경우 다른 사람이 중개인이 장소 제공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 고용인의 고의가실 또는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 제공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해야 되죠. 손해배상하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된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문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 1번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족농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쉽게 말하면 잔머리 굴려도 소용없다. 부부가 따로따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합산해서 하나의 보증금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4,8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 받는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부부가 따로따로 1억 4,500만 원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둘이 합하면 2억 8천, 2억 9천이 되겠죠. 그래서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산해서 하나의 보증금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인데요. 다세대 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지번만 기재하면 안 되고 동호수도 적어야 됩니다. 단다, 다공, 아연, 다기 이렇게 암기를 했죠.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은 단독주택이고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공동주택입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지번만 적으면 안 됩니다. 보호 못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처의 명의로 된 주택을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임대인의 대리인이나 칭하는 남편이 틀림없는지 부부관계 여부만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부부면 어쩔 건데요. 부부라도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수권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 위임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겁니다. 부부라 하더라도 나중에 대리권 준 적 없다 해버리면 협의의 무권대리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학교법인의 토지매각을 중개하면서 법인의 등기부를 가지고 법인격 유무, 대표자, 처분권한 유무만을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뭐뭐만 하였다. 이런 거는 실무상 거의 X입니다. 관할 간청 허가 여부도 확인해야 됩니다. 학교의 경우 대학교는 교육부 장관,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는 시도교육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관할 간청 허가 여부도 확인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입니다. 개업공개사가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 중개를 하면서 담보물권 설정 여부를 계약 체결 다음날, 이미 계약 체결했는데 다음날 확인해가지고 어쩔 건데요. 그래서 계약 체결하기 바로 직전에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죠. 계약 체결 다음날 확인한다.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